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말하기 훈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 참 많이 찾아지는데 이 말하는 법칙을 100일 동안 지속시킬 만한 컨텐츠가 잘 잡히지 않아서 몇 년째 이렇게 서성서성거리기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말 많은 세상이죠. 우스갯소리로 정말 말 못해 죽은 귀신은 없다고 그러죠. 설령 그 벙어리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귀신도요, 죽고 난 뒤엔 엄청 말이 많아요. 그동안 말을 못해서 답답했던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말 못한 한으로 뭉친 귀신이라면 그 속에 묻어둔 말들을 쏟아낸다고 정말 난리가 아닐 겁니다. 평소 과묵하다는 사람들은 또 어떨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했던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쏟아내는 그 한들은 참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귀신들의 세상을 만약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180도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좀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제대로 좀 살아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말은요,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꺼내야 돼요. 그래야 병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걸 꺼내놓는 방법을 좀 알아야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입을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은 꺼내놓고 살아야만 발복을 합니다.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은 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꺼내놓으면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씨앗이 다 발화를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씨앗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줘야 되고 잘 가꿔야 하죠.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말이죠. 내 입으로 꺼낸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말로 꺼내놓는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꺼내놓지도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속으로 아무리 육두벼슬을 해도 속에 있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꺼내놓으면 민들레 홀씨처럼 부초처럼 떠돌다가 어느 양지 바른 곳에 내려앉아서 뿌리를 내리고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우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담아두고 끙끙끙끙거리지 말고 말로 꺼내놓는 훈련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을 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걸 좀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론 혼잣말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하는 말을 또 내가 듣게 됩니다. 즉 내가 대상이라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하는 나 역시 내 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대상 없이 나오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는 훈련을 할 때 나 자신보다 더 좋은 대상은 없을 거예요. 다만 내가 혼잣말을 하면 말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아마도 내가 하는 말을 흘려듣게 될 겁니다. 내 귀로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서 녹음을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그 녹음을 다시 들어보세요. 말을 하고 바로 듣지 말고 최소한 하루 정도 뒤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말을 하는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녹음을 켜서 들어보면 정말 가관일 겁니다. 내가 한 말인데도 뭔 소리를 했는지 못 알아들을 확률이 100%고요. 이건 뭐 주어도 없고 논리도 없고 두서도 없고 이 얘기하다 또 저 얘기하다 난리도 아닙니다. 말이 서로 연결되지도 않고요. 이게 나의 상태입니다. 엄청 똑똑해서 세상 모든 거 다 알고 지가 그래서 오만참견 다 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특히 뭐 택시기사님들. 자기가 하는 말 녹음을 해서 반드시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자기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정말 입이 쏙 들어갈걸요. 그래서 사실 말하기 훈련의 첫 단계는 듣기 훈련입니다. 일단 듣는 귀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입을 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떠드는 일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시부렁거리는 거죠. 상대가 듣거나 말거나 자기 말만 하는. 이해가 되셨나요? 왜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들어보라고 하냐면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도록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첫 번째 법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야 너는 이런 말도 이해 못하냐면서 아이를 야단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죠. 이런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하는 당신이 정말 무식하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것이 더 많다면서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 설명도 못한다면 과연 이게 누가 무식한 걸까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평소에 말을 하면서 그 영어를 잔뜩 섞어가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대상을 안 가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야, 너 이 정도도 몰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좁아질 겁니다.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놀겠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인생이니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 지적인 것 같지만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지적이어 봤자 얼마나 지적인지는 뭐 따져봐야겠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실력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나와 마주해서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만큼이라도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의 규칙 첫 번째입니다.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 일단 작용이 일어납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잘했다면 이건 정말 확실하죠. 그 사람이 당장 내 말에 동의하고 내 말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내가 한 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들과 섞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게 티가 안 나서 그러지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물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은 소리죠. 소리는 진동으로 움직입니다. 물리력이 있다는 말이죠. 애초부터.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비물질의 에너지죠.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비물질의 에너지와 공명을 합니다. 즉 내가 내뱉은 말은 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일단 영혼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속에서 지지고 볶던 뒤집어지던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가 한 말의 영향은 반드시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이 씨가 돼서 그 사람의 영혼에 내려앉습니다. 발화가 될지 말지는 그 사람의 몫인 거죠. 만약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발화를 할 테고요. 내가 한 말이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뭐 그대로 썩어버리겠죠.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잘 되면 잘 받아들여서 발화를 하고 싹을 낼 테고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뭐 씨앗이 내려앉지도 못할 테고 말입니다.
이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한다는 건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될 텐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어울릴려나 모르겠지만, 자녀가 다 성장을 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참 죽을 지경입니다. 자식을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파 죽겠다고 하면 자식은 좋아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부모는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이기는 해요. 목적이 없진 않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뭘 원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뭘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어쩌면 부모는 자기 몸이 말을 안 듣고 아픈 게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응석 부리듯이 말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거기에서 그칠 수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가 된 것입니다. 자식이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지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부모이기도 하고 어른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이 부모를 한 인간으로 본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부모의 짜증이 자식의 짜증을 유발합니다. 이러면 서로 미치는 거죠. 자식은 자식대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환장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저놈은 몸 말만 하면 짜증이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면 결국 사이가 멀어지고 맙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걸 좀 상대가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바꿔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몸이 나이를 먹으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힘드네 하면 자식은 걱정이 되니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면 묻겠죠. 왜냐면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부모는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그렇다는 거니까 그냥 들어줘. 나도 모르게 말이 그냥 그렇게 나와서 그래 하면 자식이 짜증을 낼까요?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마음만 아파하겠죠. 물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도 슬슬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럴 땐 부모님에게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같은 말을 그렇게 하면 제가 무겁고 짜부가 됩니다. 힘드신 건 알겠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좀 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죠. 근본적으로 말을 해서 부모가 아픈 건 자식이 불효를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본인도 모르고 자식들은 그냥 힘든 겁니다. 부모도 왜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네가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이 지경이다라고 본인도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아프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가 안 아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정말 신이 나서 아픈 게 싹 사라집니다. 제가 의사질을 해본 놈이라서 잘 아는데 정말 병을 고치는 최고의 방법은 신명나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명이 돌면 자잘자잘하게 아프던 것도 중병에 걸린 것도 정말 한순간에 씻은 듯이 낫는 경험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자식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서 부모님 병을 낫게 하는 이 원리를 모른다는 데 있을 겁니다. 서로 잘 모르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거고요. 이야기가 이쯤 되면 상대가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건 좀 너무 어려웠나? 연인 간의 대화를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우려나? 대부분 우리들의 정서가 여자들 같은 경우엔 남자가 좀 알아서 뭔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정작 여자들이 모르죠. 이 연애를 처음 걸 땐 보통 상대방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상대가 뭘 원할지를 몰라서 온갖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얻어 걸리는 게 있으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오케이, 한 건 했어 를 외치겠죠. 그러나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장거리 레이스라서 이런 짓은 오래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처음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을 합니다. 같은 원리에서 여자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니죠. 이건 서로 똑같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면 안 돼요. 이 배려라는 것도요. 이게 배려라는 걸 알아먹는 사람한테 했을 때 그게 배려가 되지. 이게 배려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배려를 해놓고 계피를 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 테크닉이며 기술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생학계에서 바라보는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조차고 하는 말이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인드의 차이가 있어서 내 마인드가 한 단계 위에 있으면 너를 위하는 일이 저절로 보이고 상대가 싫어하는 건 말도 꺼내지 않죠. 그런데 이런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령 뭐가 있을까? 아이가 볼 일이 있어서 급하게 밖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불러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뭔가 자식을 위한다면서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면요. 이것도 자식을 위하는 길일까요?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겠죠. 아니요. 제가 볼 땐 자식의 앞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이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아이가 신을 신고 나가는 중이라면 잘 다녀오라고 파이팅을 외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나가서 순탄하게 자기 일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줬으니까. 그 부모의 에너지를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딱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조심하라거나 하는 식의 걱정하는 말은 오히려 아이를 무겁게 만들죠. 부모의 걱정은 아이를 무겁게 만드는 독입니다. 절대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위해지지도 않고요. 차라리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웃어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만히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꼭 뭘 해야만 도움이 되는 줄 아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지켜만 줘도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들어만 줘도요. 절대 사람은 죽을 생각까지 하지 않아요. 지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조차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는 건 이건 또 어떤 예를 들면 이해가 되려나? 약장사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약장사들 정말 많죠.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영양제 이런 것들은 다단계 아메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들 정말 많고요. 한방으로 만든 것들도 다양해서 하다못해 요즘엔 제약회사에서 공진단이나 경호고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팔더군요. 몸에 좋다고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좋다고 다들 그러면서 팔죠. 그리고 우리 거는 진짜라고 그러면서
뭐 특수한 기술이 들어갔고 뭐 유전자 줄기세포를 이용했고 뭐 오만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게 특수기술이고 해가면서 뭐 이거 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낫고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영양제 먹으면 좋다는 말도 가짜고 보약을 먹으면 좋다는 말도 가짜고 가짜 아닌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약은요 편중된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중된 힘이란 말은 모든 약은 다 독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비타민C가 됐든 뭐 칼슘 미네랄이 됐든 뭐 줄기세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공진단이든 경옥고든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은 이 독성을 가지고 내 몸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몸이 차면 몸을 덮여야겠죠.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으로 몸을 덮이는 겁니다. 몸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찬 성질을 가진 약으로 몸을 식혀야겠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처럼 모든 영양제나 보약은 편중된 힘을 가지고 내 몸에 깨진 균형을 잡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고 몸에 좋은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이 밥과 반찬을 주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임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먹는 밥과 반찬들이 그나마 독성이 적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독성이 적어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먹어도 몸에 해가 덜 된다는 것이 검증된 것들입니다. 음식은 독성이 약해서 장복을 해도 문제가 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계속 그것만 먹거나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영양제나 보약 같은 것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독이 됩니다. 몸의 균형을 깨뜨리죠. 그런데 이걸 장복을 한다? 이거 미친 거죠. 그런데 이걸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파나요? 이거 먹으면 좋다고 아픈 게 낫는다고 하면서 팔겠죠. 그러니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그 파탄을 알게 되면 그 집 못하죠. 아닌가? 돈을 벌려면 그래도 하려나? 암튼 그래요. 그럼 뭐 인생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눈과 귀는 열어두라는 말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하겠죠. 맞습니다. 배치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싶죠? 일단 들어두세요. 하는 말을 잘 받아서 들어두면 됩니다. 내가 그 말에 흔들려서 덥석 물건을 사지 말라는 뜻이지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잘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렇게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잘 듣다가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묻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절로 가름이 타지고 분별이 되죠. 이 정보가 충분해지면 참 거짓은 저절로 드러나고요. 그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한테 와서 약을 파는 사람은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말은 애초에 내가 약 파는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 말이 됩니다. 참 이게 자연에 운영하는 법칙이 참 묘해서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는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 마인드 그리고 내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딱 내 근기에 맞는 사람들이 꼬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내가 남자들이 꼬인다 그러면 뭐라고? 내가 남자들을 꼬이게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기꾼이 꼬이면 뭐라고? 내가 돈 냄새를 풍겼단 말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차라리 국민체조를 하세요. 매일 국민체조만 해도요. 웬만한 병은 거의 다 낫지 말입니다. 아니 병에 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그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요즘 뭐 걷기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참 제가 볼 땐 지랄이 풍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맨발 걷기가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5만 군데를 다 건드려서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더군요. 아이고 참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모양 안 나도 국민체조나 하세요. 그게 100번 나아요. 원래가 진짜는 폼이 안 납니다.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 대부분은요, 티가 별로 안 나요. 그 티 안 나는 것들이 우리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숨쉬기가 그렇죠. 이 숨만 잘 쉬어도요, 웬만해선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폼이 안 나니까 가부좌를 틀어서 단전호흡을 한다거나 뭐 요가를 한다거나 하면서 돈 받고 그걸 가르치는데, 아이고 원리는 하나입니다. 숨 다스리는 거. 어떻게 다스린다? 천천히 살살 달래면서 숨을 가늘고 길게 쉰다. 이게 다예요. 내 호흡의 길이를 내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요, 웬만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그게 잘 안 되고 숨 쉬는 게 힘들다면 이미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는 거죠. 원래가 인간의 몸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어렵게 사는 게 아닌데 이 원리들을 모르다 보니 헤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체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채널에 영상으로도 올려놨어요. 매일 그거 보고 따라하다 보면 몸이 알아서 단단해질 겁니다. 뭘 맨발로 걷겠다고 밖에 끼나가서 시간 낭비를 하는지 말이죠. 아이고 이야기가 또 3000% 빠졌네요. 내가 하는 말 속에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만약 나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걔는 나보다 등신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속아 넘어갔다면 나를 속인 그 사람은 나보다 윗질인 거예요. 자연은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 말로서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실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상대들보다 윗질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파보면 말은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먹힌다는 원리도 튀어나옵니다. 나보다 윗질의 사람에게는 내 말이 먹히질 않죠. 이러면 또 가불관계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이 이처럼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말은 일단 꺼내 놓으세요.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먹힐지 연구를 하게 되겠죠. 연구를 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연구가 가능할 테니까 듣는 훈련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테고요. 그렇게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들어두다 보면 내 속에 차오르는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물리가 일어나고 흘러넘치는 것들은 저절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할 때 상대방들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됩니다. 이걸 속에 넣어두고 꿍꿍대면 속병만 되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장담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마쳐야겠습니다. 내가 뭔 말을 하는데 장담을 하거나 내가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확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예가 있을까? 100일 기도를 한다거나 또 무건수행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자연은 반드시 네가 그래?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꼭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나를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무건수행을 하겠다고 하면요.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꼭 나를 뒤집어 놓고요. 그래서 장담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담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기가 된다거나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호언장담을 하지 않아요. 100일 기도 역시 뭔가가 있어서 내가 작심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건수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하는 사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100일을 잡아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매일 말을 조심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따로 무건 수행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처럼 일상에서 내가 밥 먹고 똥 싸는 일처럼 하는 것들에는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담을 하는 것들은 죄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 그 장담을 지킬 힘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담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자연은 그렇게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근기가 되면요, 이루어질 일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차곡차곡 쌓여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널 사랑하겠다는 말, 이런 거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말들이니까 믿지를 마세요. 다 개구라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좀 세상을 보는 눈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좀 보이지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